세상 모든 고민과 각종 썰들을 맘대로 해부하고 떠드는 무책임 토크쇼 온오프라인 고민연구소 톡톡썰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이번 연도는 무슨 년인지 아세요, 포진님? 모르겠습니다. 다음. 청룡의 해인데. 청룡의 네. 무슨 년? 무슨 년? 무슨 년일까? 그건 모르겠어요. 다들 나이 먹기 싫어가지고 다 안 보나 그러니까요. 본데. 다 모르는 척 하고 계신데. 근데 네. 청룡이었어요? 청룡이에요. 저는 청룡입니다. 흑염룡으로 알고 있었는데. 무슨 용이요? 흑염룡으로 알고 있었는데. 흑염룡이요? 오늘 약간 컨셉이 흑염룡 컨셉이신 것 같긴 한데 스타일이 오늘. 이번 연도 갑진년이에요, 갑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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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들 카피를 갑진 한 해가 됩시다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럴 걸 빨리 그러게. 네. 갑진하네. 그래서 갑진 한 해가 되려면 또 갑진 한 해가. 톡톡썰랩을 들으셔야 되니까 와. 저희 톡톡썰랩도 2024년 첫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그 새해가 밝은 기념으로 두 번째 초대석 키키의 최측근 지인 네. 저희 게스트 제이슨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 번째 아니었어? 아 지인 최측근 지인이요? 지인은 두 번째로 초대를 해보는 건데 네. 키키님의 최측근 지인이라고 해서 저희도 아직 몰라요. 어떤 관계인지 좀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제이슨님. 아, 제가요? 예. 네. 그 키키랑은 대학교 때 동창이고요. 대학교 친구구나. 네, 대학교 친구고. 네. 그리고 같이 그 동아리를 했습니다. 아 무슨 동아리죠? 그 힙합 동아리를 했는데 조금 머뭇거리시는데요. 힙합 동아리를 해가지고 네. 얘기해 되죠?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요? 뭐더 얘기할 게 동아리 때 있나요, 저희? 되게 잘 네. 지냈습니다. 동아리를 계기로. 그러니까 동아리를 계기로도 있지만 첫 만남을 얘기를 해주셔야지 않을까요? 첫 만남. 기억 안 나세요? 그 노란 우산을 쓰고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 힙합 동아리면 뭐 하는 거예요? 뭐 서로 같이 가사 쓰고 공연하고 이런 건가요? 네, 보통 이제 공연도 하고 가사도 쓰고 축제 때. 네, 축제 때도 하고 이제 저희 뭐 정기 공연 네. 선배들 초대해가지고 공연도 하고 어. 이런 거 동아리 좀, 방에서 네. 놀고 그냥 그런 거죠, 이제. 와 힙합 동아리. 네네. 유명한 힙합 동아리인가요? 그냥 이제 저희 되게 저희끼리 작은? 네 작은 네. 건데 뭐 네, 홍대 힙합 동아리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런 로꼬, 그런 그레이, 스케일은 뭐. 아니고요. 네. 그러면 또 제이슨님은 최애 힙합 뮤지션이 누군지 좀 궁금한데요. 최애 힙합 뮤지션 네. 저는 이제 대부분 국내 위주로 좀 많이 듣긴 하는데 네. 요즘 좀 많이 듣고 있는 분이 이제 PH1 아. 싱잉 랩을 좋아하시는군요. PH1. 네, 아니면은 이제 뭐 다 좋아합니다. 허클베리 피 해서 아시나요? 잘 허클베리-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르시죠. 힙합을 몰라가지고. 커피는 너무 옛날. 네, 아 죄송합니다. 뭐 창모 많이 듣고요. 네, 다 주로 듣습니다. 지금 활동하지 않는 분들을 많이 들으시네요. 네, 저도 지금 활동하지 않아가지고 그러면 키키님은 맞습니다. 제이슨님이 네. 이렇게 공연하시는 것도 보셨어요? 무대 오른 것도? 저희는 공연도 같이 했죠. 아 같이. 네. 그래서 제이슨님은 약간 저희 동아리에 있어서 이제 저희 동아리 내에서는 약간 양동근 캐릭터로 좀 통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대부 느낌인데. 대부 그러면? 느낌이요. 발성이 일단 되게 좋으시고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리고 무대에서 매너도 되게 좋고, 그러니까 몸을 되게 잘 쓰는 친구예요. 근데 한 가지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친구가 외국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듣는 아티스트는 전부 다 국내 아티스트 위주로 듣는다. 뼛속까지 한국인이구나. 이 힙합의 본고장이 뭐 어디죠? 제이슨님? 본고장은 네. 이제 본고장이 무슨 말이죠? 본고장이 그거 한국인도 아니고 제가 영국인데 사실상 연계국어세요? 네. 사실. 아무래도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네. 그 약간 후드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갱 힙스터 그런 거 아닌가요? 갱 힙스터까지 네. 나왔는데 이제 본인은 뼛속까지. 에잇마일 뭐 이런 어. 네, 그런 거죠. 아 그렇군요. 잘 모릅니다. 솔직히 뭐 동아리 그냥 재밌으려고 한 거라서.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네. 저는 여기서 한국적인 뭔가 발언을 해주시기를 네. 기대를 했지만 역시 저랑 이 친구는 10년째 맞지 않고 있어요. 너무 재밌는 방송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돌아가면서 지인들을 한 명씩 불러보자 했었을 때 키키가 제이슨이 떠오른다. 너무 재밌는 사람이고 그래서 저희도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아, 네.
일단 미리 먼저 말씀드릴 거는 네. 죄송하다고 먼저 혹시나 채워드리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 다른 방식으로 또 만회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채워 주실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요? 뭐 그러면 이제 분량 안 나오면 오늘 뭐 랩이라도 계좌를 해주실 건가요? 채워주시면 계좌로요? 예, 아. 국민이면 좋아요. 수수료가 안 나가지고. 아. 네. 좋습니다. 이제 장난 아니시네요. 네. 네. 그럼 이제 오늘 방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이 와 있으니까 사연부터 한번 읽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곧 교환 학생을 간다고 하는 분과 사귀어야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26살 대학생 남자입니다. 이 친구랑 만난 지 2달 정도 됐습니다. 그 친구가 먼저 좋아한다고 표현을 해줬고 지금까지 썸 타면서 느낀 점은 제가 그려왔던 연애관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교환 학생 일정은 2월부터 8월까지 약 7개월입니다. 이 공백 때문에 서로가 사귀자고 말은 못하고 있고 연인처럼 지내고만 있습니다. 스킨십을 할 때면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제가 조금 겁쟁이 같고 창피하더라고요. 그냥 고백을 하고 기다릴까 아니면 그냥 사귀지 않고 지금처럼 이러한 관계로 지내다가 그 친구가 교환학생 마치고 돌아왔을 때도 마음이 서로 똑같다면 그때 고백을 할까 고민이 되네요. 친구들과 얘기해보면 전자든 후자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서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교환학생을 가는 어쨌든 멀리 떠나는 사람을 좋아하게 된 사연인데요. 저희 또 듣기로는 제이슨님이 해외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좀 말해주실 수 있으세요? 어떤 네. 몇 어떻- 년 네. 어디에 가? 아, 저는 이제 2004년에 네. 인도를 갔습니다. 뉴델리를 가서요. 네. 한 2년 반 정도 네. 생활을 하다가 네. 네. 중학교를 이제 한국에서 마치고 네. 고등학교 때 다시 이제 중동에 있는 나라로 가게 되었는데요. 네. 쿠웨이트라고 오. 이제 면적이 한 서울시 정도 되는 네. 혹시 쿠웨이트 수도가 어딘지 아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쿠웨이트입니다. 네. 아, 오늘 네. 갑진년만 준비해. 쿠웨이트 수도가 쿠웨이트예요? 네, 쿠웨이트 수도가 쿠웨이트예요. 오. 배우고 싶죠? 오늘 또 알아가는 상식 하나. 네. 너무 유익하다. 네, 그래서 이제 쿠웨이트에서 한 4년 정도 지내다가 아. 다시 이제 한국에 돌아오고 네. 이제 대학교 때 인턴 생활을 인도에서 잠깐 했습니다. 또 2019년에 한 7개월 정도 음. 인도 다시 가서 네. 그때 한 13년 만에 다시 인도를 방문해서 한 7개월가량 생활을 하다가 네. 네, 돌아왔고요. 작년에는 케냐로 케냐 케냐? 갔어? 나 네, 이거 한 몰랐어. 9박 10일 정도 여행을 네. 선교 활동을 아. 또 하러 갔다 왔습니다. 아, 정말. 저는 항상 이제 네. 갔다 왔던 데가 대부분 이제 웬만하면 좀 잘 안 가는 곳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여행지를 제가 못 가봤어요. 아. 네. 대신에 이제 좀 오지라든지 이런 그러네요. 쿠웨이트는 전 처음 들어봤어요. 쿠웨이트 가봤다는 분은. 네, 쿠웨이트.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 보긴 쿠웨이트를 했어요. 네. 갔다 오신 분들이면 네. 네. 웬만한 이제 저와 동일한 연령대면 다 네. 압니다. 서로가 누군지. 한국인이면 아. 워낙 이제 워낙 없어서. 사회가 좁아서 그렇구나. 네네. 학교에 한인이 얼마 정도 있었어요? 한인이 한 중고등학생 합쳐서 한 15명 정도? 아, 진짜 진짜 작다. 진짜 네네네. 작은 한인 사회가. 네네. 나라구나. 한인 사회가 굉장히 작고요. 지금은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오. 지금은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 15명에서 뭐 가끔 이제 못 보던 분들까지 하면 20명 정도? 굉장히 적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전 근데 재밌는 거 들었는데 이렇게 나라가 작든 나라가 크든 한인 커뮤니티는 어딜 가나 활성화가 돼 있더라고요. 저 최근에 느낀 게 친구 중에 이제 그 LA에서 오래 유학생활을 한 친구가 있는데 한 작년인가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나 요즘에 뉴욕 브이로그 본다. 너무 재밌다 했더니 누군데? 그래가지고 보여줬을 때 얘 알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큰데도 그러게요. 신기하네요. 그렇게 유학생들끼리는 딱 또 다 알더라고요. 그들끼리 또 되게 똘똘 잘 뭉치는 것 그치. 같아요. 한국 네. 와도 맞아요. 되게 친하게 지내고. 맞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그러면 있죠. 또 쿠웨이트는 그 주변 나라들이랑도 또 이렇게 교류를 하나요? 한인들 막.
한인들끼리는 교류는 안 하고요. 네. 대신에 이제 쿠웨이트에 있다 보면 중동 각지로 이제 잠깐 여행 갈 일들이 좀 많이 생겨요. 네. 그 태양의 후예를 촬영한 레바논, 네. 그리고 이제 뭐 요르단, 아. 터키, 뭐 시리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변에 이제 네. 왔다 갔다 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네. 네. 학교에서 저는 투포환을 고등학교 때 했었는데 네. 그 투포환을 하면은 이제 경기를 고등학생부끼리 이집트로 같이 이제 가가지고 물론 이집트는 아프리카긴 한데 이집트로 가가지고 경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니 근데 좀 요즘 시류가 그래서 그런지 좀 안 무서우셨나요? 거기 가서 전쟁이 좀 많이 나는 네. 동네. 그때 당시에는 괜찮았어요. 그때는 제가 2014년, 2013년에 이제 거기서 졸업을 하고 그 전까지 이제 살다 왔으니까 그때는 네. 정세가 뭐 지금처럼 네, 흉흉하진 않았어 가지고 다행이네요. 괜찮았습니다. 무사히. 혹시 아직 그 현지에 남아 있는 지인들이 있으세요? 있죠. 게스트하우스를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새 그러면은 정세 뭐 어떻다, 뭐 잘 지내시냐, 뭐 안부 인사라도 좀 계속 나누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렇죠. 아 역시 칼 같은. 네. 톡톡 우리. 썰랩을 통해서 한번 안부 인사를. 좋은. 네. 그 쿠웨이트에 네, 살았던 제이슨입니다. 그 ASK를 다녔고요. 지금 혹시 쿠웨이트에 교민분들이 남아 계시다면 제가 쿠웨이트 정세를 잘 알지 못하지만 저희 부모님과 또 한인 목사님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듣고 있으니 항상 하시는 일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네, 소원합니다. 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같네요, 진짜. 너무 좋은 말.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해외 생활을 많이 하신 제이슨님과 오늘 사연 얘기를 해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사연 결국 요지가 장거리 연애를 할 수가 있냐 없냐예요. 그렇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이슨님? 장거리 연애. 저는 네. 장거리는 없고요. 네. 대신에 이제 현지에서 이제 쿠웨이트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네. 그 만났습니다. 쿠웨이트 현지인을 사람을? 만나신 건가요? 현지인. 이제 쿠웨이트 사람은 아니었고요. 네. 혼혈이었는데요. 네. 반 이제 한국인, 반 필리핀. 네. 네. 그분을 만나서 네. 그냥 고등학교 때만 이제 해외에서 교제를 한 경험은 있고 네. 대신에 이제 그 이후에는 네. 뭐 장거리라든지 그런 건 없어요. 네. 근데 다만 장거리를 할 뻔 하기도 했는데 네. 실패했습니다. 뭐죠? 무슨 내용이죠? 제가 아까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네. 대학교 때 다시 이제 인도로 네네. 인턴을 하러 가게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솔직히 그게 경쟁률이 굉장히 세서 네. 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네. 못했는데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될 걸 모르고 그 전에 한 2개월 전에 이게 조금씩 이제 썸을 타면서 교제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네. 결국에는 제가 그 갈림길에 놓여 있을 때 좀 더 제 커리어를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가기가 힘든 상황이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좀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이 사연이랑 똑같네요. 그러게요. 그러면 덜 좋아하신 거 아닌가요? 솔직히 네. 될지 모르고 만났는데 네. 되니까 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되네. 이게 되네. 이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어떡하지? 한편으로는 잘 놀았다. 즐거웠다. 즐거웠다. 너도 미안하다 스미마생. 너도 네. 즐거웠잖아.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지. 근데 그래서 뭐 잘 안 되신 거예요? 다시 와서 뭐 연락을 그러게요. 한다거나 몸이 그럴 떨어져 수도 있네요. 있지만 더 애달플 수 있거든요. 그쵸. 가서 뭐 한동안은 전화가 오고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녀가 나의 전화를 받지 않게 되고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저는 조금 깔끔한 편이라 이제 가기 전에 정리를 빠이빠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물론 이제 사람이 꼭 어떤 육체적인 거라든지 만나고 보아야 항상 이제 사람과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건 아닌데요. 이제 연애의 초창기 정도가 된다면 그 만남과 교류에 있어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맞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7개월이라는 시간이 항상 그렇더라고요. 시간이 제 후배들 중에서도 군대 간 친구들을 보면 야, 너 벌써 상병이야? 그러니까 벌써 병장이야? 막 이러는데 내가 군대 생활을 했었을 때는 아직도 일병이야? 그렇죠. 이게 시간에 대한 상대점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저는 이거 사연을 이제 읽어주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제 생각을 얘기하는 입장에서는 네. 물론 이제 아름다운 엔딩으로 가자면 기다려야지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제가 경험해본 7개월은 인도 생활에서 굉장히 길었거든요. 그래서 그 긴 만큼 뭔가 서로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갖고 있는 좋은 감정들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아쉽다. 아쉽다. 네, 왜냐하면 만난 지 2달 정도 됐을 시기에 물론 이제 서류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 2달 정도 만났다고 했는데 그 전에 얼마만큼 서로 또 알았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대학교 때 1학년 때부터 뭐 3학년 때까지 원래는 그냥 친하게 지내다가 그리고 이제 친구라 보이기 시작하지 않아서 이제 만나자 해서 2달이 흐른 건지 아니면은 그냥 버스 정류장에서 흰 코트를 입고 있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다가가서 번호를 물어봐서 2달 정도 된 건지 그 그러니까 찰나의 감정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이렇게 서로 알고 지냈던 사이인지 이런 거에 좀 다르긴 할 텐데 결과적으로 그래서 전자든 궁금한 후자든. 게 어느 쪽이었어요? 어느 쪽이었어? 흰 코트였어? 검은 코트였어? 정확히 말해. 저는 쿨톤이기 때문에 흰 코트. 네,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인데. 예. 네. 농담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러한 비슷한 상황의 과거에 있다가 보니까 이 7개월이라는 시간이 짧진 않다. 그래서 장거리가 가능하기가 확률적으로 조금은 어렵지 않나. 어렵죠. 네. 쉽지 않죠. 저희 뭐 주제 중에 이런 얘기를 한번 했던 걸로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맞아요. 그 경험이 있으신가요, 리제님은 장거리 연애? 근데 저도 교환학생을 네. 갔는데 저는 한 1년 반을 사귀고 네. 갔어요. 네. 근데 미국으로. 네, 미국으로 네. 갔는데 그때 당시 남자친구는 네, 기다려줬습니다. 오. 근데 오래 사귀고 1년 반을 사귀었으니까. 네, 사귀었으니까 네. 끝까지. 에? 끝까지 기다려줬어요. 끝까지? 교환학생 다녀오는 교환학생 기간 다녀서 네네. 한국으로 돌아올 네네. 때까지. 그럼 다시 이어서 사귀고. 네. 리제님 그때 교환학생 얼마나 가셨어요? 한 학기밖에 안 갔어요. 한 학기? 비슷하네, 뭐 네, 5, 5, 6개월. 6개월. 그게 7개월까지는 아니고 5, 6개월 갔죠. 네. 그래도 대단하다. 진짜 쉽지 않아요. 지금 우리 나이 때에 1년 반을 사귀어서 성숙되어 있는 여자 남자가 이제 그렇게 1년 뭐 6개월 떨어져 있는 거랑 학생 때 맞아. 그거는 그치. 다른 그때는 막 피가 끓어 넘치거든. 그럴 때 6개월은 쉽지 네. 않아요. 지나가는 흰 코트 여자도 눈을 감아야 되고 검은 코트 여자가 다가와도 눈을 감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맞아, 보니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혹시 그 여성분은 지금 이 사연을 접수해 주신 분이 네. 이제 곧 해외로 떠날 거라는 걸 알고 계시나요? 여성분이 가는 거예요. 이 여자가 사연자는 가고 남자고. 남자가 이제 아, 어떻게 네네. 하느냐에 대한 네네네네. 겁니다. 혹시 알고 반대로 그러면은 이게 내가 이제 곧 간다 이런 거를 알리신 여자분이요? 네. 그래서 자기가 가는 서로 거니까 얘기를 서로를 한 얘기를 거죠. 한 거죠. 네. 연계국어.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도 다 이제 직장인인데 또 그때는 못 기다려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지금은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귀는 사람이 해외 파견을 간다던가 그쵸. 아니면 뭐 그런 주재원으로 경우가 1년을 간다던가 많죠. 뭐 이런 식으로 된다 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까, 키키님? 되게 어려운 게 네. 지금 이제 계속 6개월 단위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윤호님 질문이 바뀌었어. 1년으로? 1년으로. 아, 이거 왜냐면 애매해집니다. 그럼 이게 왜 6개월부터 그러냐? 갑시다. 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맞아요. 왜냐면 저도 아까 6개월 기준으로서는 피 끓는 때보다는 지금 더 기다리기 원활하겠다라는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은 직장인이 돼서는 6개월짜리 잘 없거든. 그치. 주재원이 길어지죠. 돼버리잖아? 그러면 최소 최소 2년이야. 1년, 2년이야. 2년이야. 맞아. 연 단위로라고. 맞아, 맞아. 그리고 한 살 이제 내 나이가 먹어가는 거지. 근데 또 혼기가 찼어. 혼기가 찼네. 나도 힘들 것 같아요. 1년이면. 그래서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저는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견지에 따라 갈린다. 파견지가 만약에- 쿠웨이트라면 파견지 쿠웨이트다. 불가합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절대 안 돼요. 제이슨님 하나 여쭤볼게요. 네. 쿠웨이트에서 한국이랑 왔다 갔다 왕복 비행 시간, 왕복이 아니라 편도 비행 시간 얼마나 됩니까? 일단 먼저 직항으로 가는 게 없기 때문에 두바이를 경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쉽지 않네. 두바이에서 가는 데는 얼마 안 걸려요. 쿠웨이트에서 두바이는 한 4시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한국까지 두바이에서 걸리는 게 꽤 길기 때문에 얼마나 걸리죠?
한 9시간 정도. 그러면 13시간인데 13시간이면 사실 유럽 가는 그쵸, 유럽을 비행기거든요. 가는 거. 직항 영국으로 가면 12시간 정도 걸리니까 그쵸, 네. 그건데 그렇게 했어. 근데 그러면 13시간이면 비용도 만만찮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랬을 때 만약에 제이스님이라면은 한 달에 몇 번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한국에? 달에요? 한 한 달이요? 달이라고 그래요. 한 달로 정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뭐 그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이다 쳐요. 그러면은 뭐 한 한 달에 달에 한 한 번도 번 가지. 왔다 갔다 어. 할 수 있지. 그쵸, 그리고 일본이면. 간 김에 이제 휴가 붙여서 한 3, 그쵸. 4일 같이 어. 있다가 오면 되지. 어. 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 관계가 무너질 이유가 아예 없거든.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러한 이제 13시간에 뭐 비행 항공료도 막 100만 원이 넘어. 근데 그럼 여자친구 보기 위해서 1년에 몇 번을 올 수 있어요? 그니까. 한국에? 이제 만약에 제가 확신에 찬 여자다. 그러면은 제가 시간이 될 땐 갈 것 같아요. 아이 그러지 말고. 네. 근데 시간은 원래 근데 이게 안 돼. 포인트라고 해서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한번 바꿔봅시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는 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에는 맞아요. 파견치가 중요하다. 그러네. 그래서 한 번만 다시 여쭤볼게요. 네네. 확신에 찬 여자에게 1년에 몇 번 보러 갈 겁니까? 쿠웨이트에서. 1년에요. 네. 뭐 이 거리라든지 그러면 그러니까 쿠웨이트 빼고 직항으로 갈 수 있는 나라로 파견을 갔어. 영국 직항? 뭐 미국이라고 어디든 합시다. 미국. 어디든 직항으로 갈 수 있어. 미국이 어쨌든 뭐 항공료도 비싸고 네. 그쵸. 미국도 왔다 비싼데. 갔다. 비싸죠. 어, 네, 그래요. 왔다 갔다 하기 좀 어. 그러니까. 그래. 1년에 4번. 4번. 네. 세 달에 한 번. 분기마다? 네. 며칠 있다 갈 거야?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휴가가 17일이니까 음. 나눠서 나누기 3 해서? 뭐 몰빵한다? 명절 끼고 뭐 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분기마다 한 3, 4일 정도는 쓰지 않을까. 짧다. 그 주말 분기마다 3개월에 한 번씩 보는 연애 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솔직히 전 좀 힘들어요. 그럼 만약 키키님이 확신에 찼다고 했는데 네. 남자가 나 미국으로 가지만 근데 왜 나만 가야 되지? 아예 오늘 게스트니까 이제 수도 발언권을 있잖아. 드린 겁니다. 남자가 이렇게 확신을 해줘요. 네. 나 분기마다 올게. 그래도 만나줘 이러면 아니야 꺼져 이럴 겁니까? 아니요 뭐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좀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저희가 왜냐면 바람 필 것 같아요. 와우. 아 근데 이게 현실적이야. 키님이 저는 제가 바람 필 것 같아서 왜 내가 무슨 죄로 펄펄 끓는 이 나이에 그러니까. 수도승처럼 살아야 하는가. 맞아. 어. 리제님은요? 근데 그렇게 안 살. 아 진짜 어렵네요. 네. 근데 6개월이면 저는 기다릴 거라고 할 것 같은데 1년이면? 1년이면 힘들 것 같아요. 그 1년이면 이 나이에. 힘들다. 예. 포지님은 못 기다리실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네. 여기 글로벌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점점 시야가 확장되고 있는데 제이슨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3개월에 한 번씩 보는데 상대방도 또 와. 그러면은 좀 빈도가 좀 주기가 짧아지니까. 아 이분은 본인이 가겠다. 아니, 가는 그러니까 것도 가는 가고 거고 오기도 서로 오기도 왔다 하고. 갔다 하면은 6번이니까 네. 그 정도면 2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가능? 2달 동안 못 봐 이제. 오늘 봤어. 너무 좋았어. 오늘 그럼 오빠, 또그 근데 이제 애틋함으로 우리 또 오늘 봤는데 2달 3월에 동안 봐야 못 돼. 봐. 3월에 봐야 돼. 오늘 보고 3월에 봐야 돼. 좋은데? 아 근데 진짜 확신에 찼어. 좋다고요? 확신에 찼어. 막 미스코리아야. 아 미스코리아. 근데 막 현지에 부인 생기시는 거 아니고요? 제가요? 네. 아니야, 그거 안 그럴 것 같은데 뭐 저도 이제 음, 슬슬 나이가 먹으니까 예전 같지 않아서 그렇게 피가 끓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니 저도 피가 끓진 않아요. 근데 그냥 너무 아쉽잖아. 아 근데 1년은 조금 1년 미국 좀 빡세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저 궁금한 게 결혼을 하고 간다고 하면 저는 솔직히 오케이거든요. 그쵸. 근데 그게 아니니까 내가 그런 거지. 왜냐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내 마음만 컨트롤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에 대한 마음도 상대방도 마음 바뀔 수도 있어. 저렇게 해놓고. 맞아. 저는 그럼 6개월 미국까지 오케이로 하겠습니다. 맞아. 6개월. 6개월 미국까지 오케이. 그러면 6개월 미국. 윤호님은 어떠세요? 딱 저는- 정해주세요. 저렇게 파견지 어디, 몇 기간 어디 가능. 전 6개월도 못 만나요. 오. 진짜요? 저는 2-3달짜리 파견이면 오케이. 어디든. 3달 넘어가면 못 만나. 파견이 아니라 그냥 해외 출장. 출장. 근데 출장 가서 시차도 있고 일이 너무 바쁜 거여서 연락이 안 돼. 3달만 갔는데도 막 시차 안 맞아서 막 시차 생각해야 돼. 새벽 3시에 전화 와. 맞아. 자기야 연락 너무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오늘 김 팀장님이 존나 갈궜어 하면서 처음엔 잘 받아줘요. 이제 윤호님이 처음엔 잘 받아주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쌓이는 거지. 쌓이고 쌓여서 눈만 뜨면 짜증이 와 있어. 짜증이 나는 거지. 그리고 막 몰랐어. 거기 시차 나가지고 막 갑자기 다음날 연락 와서 나 어제 회식 갑자기 잡혀가지고 막 술 진탕 마셨대. 아 그럼 바로 헤어져야죠. 아니 뭘 그걸 바로 헤어져. 아니 회식을 그러니까 안 하는데? 맞으면 안 맞으면 연락 패턴이나 이런 게 안 근데 맞아지면 안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안 맞았으면 이건 전제예요. 그래서 장거리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합리적이시. 자기 자신을 좀 잘 이해하고 있는 네. 사람인 것 같습니다. 못 만날 것 같아요 저는 아예. 근데 이게 장거리를 국내로 가봅시다 그러면 부산 뭐 우리 다 이 수도권에 사니까 부산 제이스님은 부산 사는 분 만날 수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아 지금요? 네. 국내예요, 국내. 국내. 네, 알아요 부산. 죄송해요. 내가 제주도 부산은 가봤어요. 아시겠죠? 네. 제 발음이 부산은 너무 좋아서 영화도 혹시 있잖아요, 영화. 대한민국 부산? 제2의 어. 도시인데. 네. 제2도시 아시죠? 네 알죠. 오케이. 부산. 네.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사람밖에 못 만난다. 그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아니야. 그냥 부산에 그건 있는 아니야. 뭐 되게 좋아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알고 고향이 보니까 부산이어서 부산이야. 확신의 여잔데 부산에. 확신의 그럼 여자야. 만나죠. 이게 저는 이 사연을 쭉 보다가 네. 제가 알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음. 이제 최근에 작년에 음. 결혼도 많이 하시고 음. 또한 이제 아이도 가지시고 음. 하면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결혼 생활을 또 봐와요. 특히 저는 또 주말에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또 교회에는 또 연령층과 상관없이 굉장히 또 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실질적으로 이제 여성분이 미국에 계시고 남성분이 한국에 계셨는데 제 후배 중에 7년 장거리를 했어요. 7년 장거리를 하고 재작년에 결혼을 하셨어요. 와. 네. 대단한 네, 믿음이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떤 분은 또 같은 구에 사는데도 이게 좀 출퇴근이 안 맞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 분은 이제 좀 새벽에 일을 하시는 분이고 또 한 분은 이제 그냥 정상적으로 직장인 생활을 하시는 분이어서 이 일하는 시간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잘 못 봐요. 그래서 좀 잘 오래 한 5년 연애를 하시다가 헤어진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얼마만큼의 확신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건 좀 제가 좀 냉정하게 말해서 내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아직은 이 친구에 대해서 감정이 100%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고민이 물론 되겠죠. 근데 그렇죠. 고민 이후에 자, 어떻게든 해야지. 조금 더 내가 어. 파이팅 넘치게 맞아. 가가지고 야 나 믿어라. 내가 너 하나 못 살리겠냐? 나 온다. 기다려. 너 나 놓치면 후회한다. 사투리 쓰는 이런 건가요? 식으로 이렇게 딱 가면은 상대방이 좀 흔들리다가 할 수 있죠. 근데 반대로 또 상대방이 야 너 간다고 딴 생각하지 마. 나 기다릴 거야. 이런 식으로 좀 확신을 주던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만 확신이 있어도 반은 성공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상대방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본인이 아직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 2달이라는 시간에 내가 그 이후의 시간들을 이 친구에게 어떻게 보면은 같이 투자라는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투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아직 확신이 없는 거죠. 왜냐면 가서 또 어떠한 재미난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고 또 돌아와서 또 더 업그레이드된 내 자신을 더 좋아해주는 더 뛰어난 사람이 기다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당연히 아무래도 이렇게 확신이 조금 부족해서 이런 표현들을 이게 사연들을 접수해 준 것 같은데 만약에 저도 과거에 그런 확신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했고 근데 만약에 지금 제 나이에서 제가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저는 어느 정도 결혼을 조금 빨리 하고 싶은 사람이라 제가 누군가를 지금 만난다고 하면 굉장히 그 친구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만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저는 7개월 아깝지 않다. 물론 7년은 힘들 수 있겠죠. 근데 7개월이라면 괜찮다. 1년 괜찮다. 1년 근데 그 1년이 조금 넘어가면서 서로에 대해서 요즘은 교통편도 잘 돼 있고 항공편도 잘 돼 있고 하면서 오다 가다 할 수 있는 점들이 많은데 그거를 맞추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 노력이 부족한 거다. 그럼 그때는 헤어지는 게 맞다. 대신에 이제 가는데도 뭐 내가 그러면은 이때 갈게. 나 이때 휴가가 되니까 갈게. 아니면 나 이때 뭐가 일정이 비니까 갈게. 너 좀 비워놔.
이런 식으로 서로 좀 맞추면 물론 가는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수 있지만 또 온다는 그 설레임에 더 현지 생활에서 충실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면은 네. 제이스님께서는 그 처음 만나서 2달 정도 남짓 기간 동안 그 한 사람 한 여인에게 뭔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으세요? 저는 통상 조금 좀 속도가 빠른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기까지 조금 시간을 좀 오래 두고 보는 편이라서 이제 이 사연이나 제이스님 말한 부분이랑은 저는 조금 그 기간 동안 확신을 갖는다는 전제 자체가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본인은 조금 확신을 가지는 데 있어서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하시지 않는 편인가요? 저는 대부분 이제 소개팅으로 만난 분들이랑은 잘 안 돼요. 네. 조금 주변에서 알고 있던 사람들, 자만추. 네, 아니면은 이제 뭐 알고 있는데 그 친구의 뭐 친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이제 원래는 한 커뮤니티에 들어가 있는데 서로 몰랐지만 얼굴은 아는 정도, 뭐 이런 상태에서 좀 이렇게 교제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요 부분에서 조금 이분이 그래도 확신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신호가 있던 게 연애관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사람이다. 요걸 이제 사연에 넣어주셨거든요. 이게 굉장히 실질적으로 힘들어요. 그렇죠. 이게 2달 정도 됐는데 연애관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제가 추측해봤을 때 기존에 좀 이 친구를 알아왔을 가능성이 높다. 저와 비슷한 케이스다. 그러니까 저도 이 친구를 원래 평소에 좀 괜찮게 봤는데 그리고 좀 이게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이 뭘 하게 됐네. 같은 뭐 활동을 하게 됐네. 근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뭐 제 관점에서는 신앙관도 잘 맞고 또 연애관도 잘 맞고 생각하고 있는 향후의 어떤 미래를 그리는 그런 방향성도 좀 비슷하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도 연애관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네. 기간이 별로 중요하지는 않고 그쵸. 원래 알고 있던 사람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판단이 될 수는 그쵸. 있다라는 얘기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화이팅 노력하시면 좀 더 확신을 갖고 나아가시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네. 저희가 저번 에피소드에 그런 에피를 한 개 다뤘었는데 장거리 연애 중인데 지하철에서 이성이 제 번호를 땄습니다. 그래서 이럴 수가 몇 번 만났습니다. 밥도 먹고 너무 잘생기고 너무 잘 맞고 해서 네. 이 사람이랑 계속 만나고 싶은데 저 흔들리는데 어떡하죠? 요 사연을 한번 다뤘었거든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거랑 또 연장선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만약 이제 우리가 장거리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 6개월 떠나는 사람이든 내가 떠나든 그럼 그렇게 해서 누가 번호를 물어봤어. 제이슨 쿠웨이트녀가 제이슨 김미어 넘버 이래서 번호를 줬어요. 그럼 안 흔들릴 자신 있습니까? 난 진짜 확신에 찼던 여인이지만 근데 그 쿠웨이트녀가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진짜 미스 쿠웨이트야. 그치? 미스 쿠웨이트요? 미스 쿠웨이트야 거의. 3등 정도. 미스코이트. 1등은 아니고. 미 정도? 예, 미 네. 정도. 현실성. 신선 미 정도. 일단 뭐 그냥 농담조로 하나 그냥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중동 국가에서는 미스 코리아를 있습니다. 미스 쿠웨이트겠죠? 미스 쿠웨이트. 미스 쿠웨이트가 있는데 히잡을 쓰고 하기 때문에 서로 얼굴이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요거는 그냥 하나 실질적으로 TV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눈매 대결이겠네요. 네, 그러면 눈매 거의? 대결. 아, 진짜요? 눈매 대결, 발목 대결. 발목 대결. 발목이 얼마나 이쁜 진짜입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몸도 발목 다 중요하지. 가려요? 실루엣 그쵸. 대결. 그쵸. 실루엣 대결? 발목과 이 눈 그리고 손목에 액세서리가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 어. 이런 걸로 손목. 네네네. 그 정도면은 혹시 일본 네. 출신 가오나시 씨가 가면 어느 정도 몇 등 정도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일단 서로 탈락이죠. 그래요? 탈락인데. 출신 일본이라 안 네. 되겠구나. 네, 일단 뭐 죄송합니다. 그거는 그냥 하나의 그냥 그냥 네. 문화적인 관점에서도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이면 네. 일단 뭐 저는 이게 꼭 만약에 제가 번호를 줬다라는 가정하에 나도 모르게 줘버렸어 네. 그냥. 뭐 그냥 친구를 알아가자 동물처럼. 줬어요. 그러면은 동물이요? 나도 모르게 그냥 호르몬처럼. 그 전제가 거기서 끝난 거 아닌가요? 아이 동물 새끼. 그냥 동물이 되는 거잖아요. 동물처럼 해야지 뭐. 뭐 나도 모르게 주는 거지 그냥. 그래서 들어봅시다. 동물처럼 네. 주셨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쉽진 건가요? 않았는데 어. 네, 물론 줬어요. 줬다고 네.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저는 네
안 흔들립니다. 저는 좀 있어요. 곤조가 있기 때문에. 네. 그쵸. 우리 제이슨 곤조 하면 제이슨이죠. 그런가요? 네, 오늘 좀 네, 어, 감사합니다. 그럼 반대로 여자친구도 분명히 홍대나 여러 뭐 강남역이나 이런 데서 분명히 한 번쯤은 있을 텐데 그 믿음이 강하게 자리가 잡힐 것 같으세요? 아, 있어요? 아니 이제 그런 있다고 거죠. 가정한다면요? 그렇죠. 있다고 제이슨님이 가정한다면. 이제 확신을 가질 정도의 여인이라면 그러니까. 모두의 눈에게도 예쁘게 예쁠 보일 텐데. 법. 맞아. 근데 뭐 이게 미학적인 관점으로는 제 시선과 이제 뭐 남들이 생각하는 시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쁜데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다 있으시네. 안 준다. 여자친구가 흔들리지 않을 아, 흔들리지 것이다. 않는다. 근데 만약에 네. 만약에 이제 둘 중에 한 명이 흔들린다. 음. 뭐 제가 됐든 여자친구 됐든 흔들린다. 음. 그러면 이제 거기서 끝난 거죠, 사실상. 안 잡아요. 그러면 오빠 나 어제 사실 길에서 번호 따였는데 네. 뭐 같이 죄송합니다. 네, 번호 그런 건가요? 따였는데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 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그래? 왜 줬어? 근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나 동물처럼 져버렸어. 아니 걔가 힙합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니까 걔 완전 어. 양동근 닮았더라. 아. 그래서 힙합 나중에 힙합 페스티벌 같이 가자고. 걔 PH원도 좋아한대. 그 일단 물어보겠죠. 왜 물어봤어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겠죠. 오빠는 이런 얘기 들으면 무슨 생각 드는데? 정신이 있나? 라고 여자친구가 물어봤어요. 네네네. 그러면 뭐라 하실 거냐고. 아 뭐라 하냐고요? 네네. 일단은 조금 충격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 자기도 뭔가 나름 떳떳한 행동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한테 알려줬겠죠. 아니죠. 약간 그럼 떳떳하기보다는 여자 마음을 아직도 모르네. 얘의 대답에 따라서 나의 생각도 결정을 그렇죠. 하겠다. 테스트죠, 테스트. 테스트지 않을까. 이거는. 퀴즈쇼 몰라요? 그러면은 좀 힘듭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왜 좋아? 또는 이제 왜 그런 걸 테스트해?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럼에도 여자들이 원하는 답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네, 나 이게 이뻐, 이거 이뻐 했을 때 뭐 이거 입으면 귀엽고 이거 입으면 그쵸? 섹시해.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준다든지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쇼핑몰을 따라가서 뭐 골라줄 때 조금 더 그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니지만 여자친구가 원하는 답변을 내가 해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있죠. 있죠. 근데 이게 마음과 관계에 있어서 항상 상대방이 원하는 답변을 해줄 수는 없어요. 가령 뭐 물질적으로 뭔가를 골라주고 뭐 어떤 거를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는 이게 뭔가 이제 내 마음과 감정에 있어서 이거를 크게 수반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그 사람이 원하는 답변을 해줄 수 있는데 그 친구한테 번호를 줬는데 뭐 그 친구가 힙합 페스티벌 가자 그러고 뭐 아는 뭐 양양에 숙소가 있는데 풀빌라에 데려간다 그러고 나 갔다 와도 돼? 라고 물어보는 거 자체는 제가 원하는 대답을 해줄 수 없을 만큼 마음의 상처를 준 게 아닌가. 그렇죠. 이미 그럴 때는 이미 상처를- 상처구나. 물어보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테스트라고 하기 어렵죠. 네. 그리고 사람이 또 이제 유혹에 또 쉽사리 잘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유혹의 상황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는 조금 단호하게 가야 되지 않나. 남성분들도 물론 이쁜 여성분들 만나면 좀 헬렐레 해가지고 좀 끌려다니는 게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단호하게 쳐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단하신. 그럼 포지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누군가가 내가 사귀는 사람이 장거리로 갔어. 근데 안 흔들릴 자신 있습니까? 완벽한 이상형이야? 김채원 막 르세라핌이 와가지고 번호를 전 물어봐. 카즈아랑 카즈아. 홍은채 좋아해요. 카즈아 홍은채 섞은 분이 와가지고 번호를 진짜 물어봐. 그치. 두분 섞은 분. 그러면 흔들릴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흔들릴 것 같다도 아니고 흔들릴 거예요. 여자친구는 미스코리아 진선미에서 미야. 미 수준인데 나한테 다가온 여자가 선이야. 그럼 어떡할 거야? 그러면은 여자친구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연애관이나 이런 게 잘 맞으니까 이제 만나는 거니까 나를 좋아해주는 사랑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자친구지. 근데 홍은채 카즈아는 안 된다. 아니 이제 근데 뭐 내가 여자친구는 카리나일 수도 있으니까 제 여자친구가 카리나일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충분히
충분히 가능성 있죠. 무조건 흔들립니다. 네. 포지는. 포지는 흔들린다고 흔들립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아, 저는 네, 시각에 여러분. 민감한 동물이라서 네, 여기 동물 하나 더 계시고요. 뭐 아무튼 흔들릴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제 다시 사연으로 돌아와서 결국에는 네. 이 사연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저희가 조언을 마지막으로 해줍시다. 키키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 남자는 고백을 하고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차피 이렇게 26살이면 아직 청춘인데 그냥 다른 사람 또 좋은 사람 이 연애관 자기가 맞는다고 생각한 것보다 더 잘 맞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있을 테니 수도 있죠. 사귀지 마라.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언을? 그 저는 이 얘기를 툭 까놓고 얘기를 여자친구 유사 여자친구로 지내는 그분이랑 얘기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고백을 하고 있지 못해서 미안하다. 왜냐하면 좋아한다는 걸 여자분께서 먼저 표현을 해주신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화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이 사연자분께서는 나쁜 새끼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나 여자분께서 좋아한다고 고백까지 해줬는데 맞아요, 문제가. 그냥 뭐 나도 뭐 이러면서 스킨십 할 거 다 하는 거야. 나쁜 새끼죠. 근데 본인이 뭐 나쁜 새끼가 되는 게 무서운지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그냥 이제 정말 모를 때는 저는 모르니까 얘기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이런 마음을 표현했을 때 여자분께서도 마음이 식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정리하는데 서로 더할 나위 없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실 시간에 이 얘기를 여자 친구 유사 관계를 하고 계신 그분께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명쾌한 답을 주셨고 리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라고 조언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 정도면 그냥 고백 안 하고 음. 그냥 한국 생활 잘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좋아했으면 그냥 벌써 이런 거 안 하고 남자가 좀 찌질한 것 같아. 네, 벌써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음. 그만큼 아니니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제이스님은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어요? 근데 아까 이미 많이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네. 파이팅 하시라. 확신 있으면 그러면은 한마디 고백해라. 마지막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인데 막 마침표 안 찍고 심부 찍고 계속하면 안 돼요. 한마디입니다. 네. 스스로 바람기가 자신에게 있는지 없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봐라. 나중에 거울 치료 당합니다. 아하. 포지님은요? 저는 그냥 아까 제이슨이 말씀하신 것처럼 확신의 문제인 것 같아요. 본인이 또 다른 분들도 비슷한 뉘앙스인 것 같은데 확신에 차지 않아서 이런 고민을 하는 거고 확신에 찼으면은 저는 장거리 연애에서 되게 좋았던 그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신이 있으면 한번 도전해봐라. 네. 저는 마지막으로 무조건 기다려봐라. 기다리라. 왜냐면 저 이 나이 때였으면 지금 똑같이 말할 것 같아요. 뭐 확신이 있으면 사귀고 확신이 없으면 사귀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말할 것 같은데 지금 나이 되니까 이때 만나서 잘 되는 사람들이랑 결혼하더라고요. 지금은 다들 지금 나이 되면 막 결혼할 사람 찾아다니는데 이때 만약에 잘 맞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그럼 결혼까지 간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기다려봐라 한번. 나는 늦었다. 어? 아니, 아 저요? 아니. 우린 늦었다. 우린 이미 다 늦었지 뭐. 이미 우린 막차다. 아,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고민을 지금 들어주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민 상담해야지 이분한테. 무슨 소리야? 니네들 사귀든 말든이고 내가 봤을 때는 기다리고 잘 되면 결혼까지 간다. 그렇죠. 네. 근데 전 안 갔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부러운 사연이네요. 유사 연애도 하고. 그렇죠. 부럽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부는 여기서 마치고 네. 일단 퇴근을 해볼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